자, 여러분 혹시 그 알래스카 공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PD님들은 아세요? 모르세요? 이 알래스카 공항 정확하게 얘기하면 앵커리지 테드 스티븐스 국제공항. 이름이 좀 길죠? 생소하죠?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 나오면서 앵커리지라는 그 공간 자체는 좀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알래스카 공항, 요게 조금 희한한 공항이거든요. 자, 저는 기장이 되려다가 이응 하나를 못 붙여서 기자가 된 이원주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알래스카 공항을 한번 익스플레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래스카 공항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절묘합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딱 끼어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주 쪽으로 가는 항공노선에 정확하게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공항이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행기가 지금처럼 이제 장거리 못 갈 때는 여기 한 번씩 들러서 기름도 넣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과거의 대한항공은 DC-10이라는 기종을 장거리 여객기로 썼거든요. 요게 1970년대 한 중반쯤에 도입이 된 비행기인데 요게 항속거리가 한 1만 킬로미터 정도 나오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1만 킬로미터면 미국 서쪽이나 유럽 대부분 지역은 다 커버가 돼요. 근데도 대한항공은 이 비행기를 유럽까지 직항으로 안 보내고 앵커리지에 중간에 한번 내립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냉전 시대여서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대 진영 국가의 항공로도 열어주질 않았어요. 지금 유럽 가려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제일 먼저 중국 통과, 그 다음에 몽골 통과, 러시아 통과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 러시아는 소련이죠. 중국은 소련 편, 몽골도 사실상 소련 편. 그러니까 서쪽으로 유럽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동유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나라들, 그때는 다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 동유럽까지도 다 그냥 막혀 있었던 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파리로 가는 대한항공 노선은 미국 가듯이 일단은 동쪽으로 떠서 동해를 지나서 알래스카로 갑니다. 잠깐 내려서 연료 다시 채우고 좀 쉬고 파리로 갔던 거예요. 자, 그 시절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 기준으로 생각하면 김포공항에서 앵커리지 공항까지가 3,800마일 정도, 한 7,000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앵커리지에서 파리까지가 한 4,100마일, 7,600km 정도가 돼요. 합치면 14,600km죠. 자, 서울에서 파리까지 요즘 가는 가장 빠른 항로로 가면 한 5,000마일, 9,300km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아주 많이 돌아가게 됐던 거죠. 자, 요런 추세가 그냥 냉전 시대 내내 계속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747 기종을 처음 도입한 게 1983년이에요. 이 비행기는 그때도 이미 10,000km 넘게 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15,000km까지는 좀 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알래스카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소련하고 미국이 같이 참가를 해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면, 자,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분단됐었던 서독, 이렇게 뭐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이 전부 다 안 갔어요. 그 다음 LA 올림픽 때는 반대로 소련, 동독 이런 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부 다 참가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냉전 분위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결국은 서울 올림픽 직후인 1990년에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돼버리면서 냉전 시대가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자, 러시아, 중국 이쪽 항로가 그때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가는 길이 비행기를 띄우고 중국 셰냥 옆을 지나서 몽골을 살짝 걸쳐서 난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북유럽하고 동유럽의 경계에 있는 발트해 상공으로 들어가는 루트로 이제 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가장 빨리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전시대 알래스카 들러서 가는 것보다 한 5,000km 가까이 짧아진 거잖아요. 논스톱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냉전이 아니긴 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걸었고 이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항공사들이 이제 안전상의 우려도 있고 먼저 싸움을 건 러시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금 러시아 상공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중국 영공을 못 쓰는 건 아니니까 러시아랑 최대한 가까운 중국 상공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 거쳐서 동유럽으로 들어가요. 아까 파리까지 가는데 9,3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한 5,900마일, 한 11,000km 정도를 날아가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그러면 러시아 영공을 쓸 수 있게 되고 나서 앵커리지 공항은 장사 접었냐? 여전히 장사 잘 됩니다. 앵커리지 공항이 사실 조금 희한한 공항인데 국제공항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름이 여객 국제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름에 계절편만 좀 간간히 다니고 그 외에는 다 미국 국내선이에요. 이게 근데 왜 국제공항이냐? 여객은 안 다니는데 화물기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변비행 화물기 편 이런 데서 좀 보셨겠지만 화물기는 여객기하고 운영 자체가 좀 다르죠. 짐 최대한 많이 싣고 기름은 적게 넣어서 여러 군데 이륙하고 착륙하고 하면서 짐 내려주고 싣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미주 쪽으로 출발하는 항공기가 가장 가까이 내릴 수 있는 공항이 바로 앵커리지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 앵커리지 공항은 전 세계의 화물 허브처럼 운영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냉전 역사하고 함께 변화한 앵커리지 공항 얘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 중에 댓글에다가 그 알래스카 경유를 언제부턴가 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좀 계세요. 구독자분들 중에 알래스카 공항 아시고 심지어 가보셨던 분들 계시니까 저는 뭐 동년배 아니면 형님들 뭐 이런 분들 만난 기분이라서 좀 반가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그래서 좀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 그리고 아니면 추억들 뭐 궁금한 점들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익스플레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